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 브로드밴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가 인천 학원가로 번졌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달 초 이태원을 다녀온 학원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죠. 인천 102번 확진 환자인데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역학조사에서 처음에는 직업을 숨겼는데요. 그와 접촉한 학생과 학부모 등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이 학원 강사인 25살 A씨.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태원을 다녀온 그는 지난 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을 숨긴 A씨는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등을 통해 뒤늦게 학원 강사임이 확인됐습니다. 접촉자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이 학원에 다니는 동료 강사 1명뿐 아니라 고교생 5명이 감염됐습니다. 연수구에서도 과외를 했는데 중학생 2명과 학부모 1명, 그리고 다른 수업을 한 과외교사 1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태원에 갔다 오신 강사에 의해서 강사가 전염돼서 2차 전염은 된 거고요. 인천 지역에서는요. 과외 간 그 어머니랑도 대화를 하고 다시 학생이랑 또 과외를 했기 때문에 신규 확진된 10명 중 2명은 미추홀구와 동구 소재 교회에서 예배를 받는데 접촉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A씨의 허위 진술로 시간을 허비하는 등 초동 대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교사 같은 교육자 같은 입장이신데 그러셨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인천시는 A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학원 강의 사실 등을 숨긴 102번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교회 예배를 본 접촉자에 대해 즉시 진단검사를 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당분간 외출과 대인 접촉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이태원발 코로나 충격이 교육 현장도 덮쳤습니다. 개학을 일주일 미룬 가운데 학생들이 무더기로 감염됐기 때문인데요. 교육당국은 학원 운영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이태원 유흥가를 방문한 교원과 학원 강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102번 확진 환자 A씨가 강의한 미추홀구 학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5명. 여기다 A씨가 연수구에서 개인 과외를 한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학생의 쌍둥이 남매도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중학생 2명은 연수구, 고등학생 5명은 미추홀구와 중구 거주 학생입니다. 등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 상태에서 터진 이태원발 대형 악재, 교육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태원발 코로나의 확산세가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도 다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단 방역에 중점을 두고 또 교육부하고 협의하면서 이 사태를 잘 지켜보면서 이렇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학원 관계자들에게 운영 자제를 요청하고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학원 등원을 한 주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원연합회 쪽에서도 제가 빨리 비상회의를 개최해서 이 상태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또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일단 강력하게 했습니다. 또한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이태원 유흥가를 다녀온 인천 교직원과 학원 강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원들도 조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검진을 마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학원연합회와 또 우리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오늘 중으로 그 학원 강사들 전수조사를 해서 그 빠른 시간 내에 갔다 온 분들은 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더 큰 문제는 2차, 3차 감염이 확산되는 겁니다. 강사에게 수업을 들은 학생과 이 학생의 어머니는 물론 친구까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추홀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입니다.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외국인과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확산하자 자진 검사가 늘고 있는 겁니다. 직업과 동선을 숨겼던 학원 강사 A씨로부터 시작된 집단 감염은 3차 감염까지 이어졌습니다. A씨에게 수업을 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이 감염됐고 B군의 어머니 C씨와 B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D군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B군은 지난 4일 A씨의 수업을 들었고 7일부터 발열과 인후통,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증상이 나타난 이유인 지난 11일에도 미추홀구 소재 학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3차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 지역 누적 확진자 수도 14일 오후 4시 기준 1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신속한 대응과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결국은 원칙에 가장 부합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지금 빨리 접촉자들을 찾아내서 검사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거기서 확진자들이 나오면 그 주변을 격리하는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인천 지역이 지금 지역사회 유행을 약간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엄격하게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는 물론 확진자의 접촉자 등 1,3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현재까지 2,200여 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지난 10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사람에겐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촉발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여파로 인천시도 직격탄을 맞은 상황. 인천시는 10일 오후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먼저 4월 29일 이후 문제가 된 클럽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대인 접촉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킹, 퀸, 트렁크, 더 파운틴, 소호, 힘 이상 6개 클럽 출입자로서 인천시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 접촉 금지를 할 것을 발령합니다.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클럽과 룸사롱, 노래클럽을 비롯한 유흥업소는 물론 콜라텍도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령했습니다. 요양병원의 신규 환자 및 신규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진단검사 실시 후 결과 음성 확인 시 입원 및 근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10일 오후 20시를 기준으로 발령됐습니다. 인천시는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에 따라 감염이 확산한 경우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며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원발 집단 감염이 현실화되자 인천시는 지난 13일 방역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유흥주점은 물론 유사 유흥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원 운영 자제와 복지시설 개방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이태원발 인천 집단 감염의 전파자로 지목된 102번 환자 A씨. 미추홀구 소재 학원 강사인 A씨는 5월 1일부터 4일간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했고 포차에서 관악구 확진자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9일 진행된 역학조사에서 비협조적이었고 결국 GPS 위치정보 분석 이후 12일 진행된 심층 역학조사에서 6일 학원 강의, 7일 개인 과외 진술이 확보됐지만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A씨가 9일 조사에서 성실하게 진술했으면 학원생과 동료 강사 등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가 이루어져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접촉자 중에서 지금 양성자들이 나왔잖아요. 그 양성자들을 미리 자가격리를 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10일 같은 경우에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면 9일에 만약에 이 학생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면 교회 내에서의 접촉자들을 줄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인천시는 지난 10일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에 이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노래 연습장하고 단란 주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오늘 날짜로 발령합니다. 학원에 대해서도 운영자재 요청 공문 전달 및 이태원 방문 강사 현황 파악 중이고 운영자재 공고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오늘 날짜로 내립니다. 또한 헌팅 포착, 감성 주점에 대해서도 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 장애인의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방도 연계했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교원과 원어민 교사에 이어 학원 강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까지 그 교사가 교직원이죠. 교직원, 모든 교직원이 32명, 그다음에 원어민은 12명 해서 44명. 예. 저희가 한 10여 명 빼고 나머지는 검사를 했습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은 무증상 감염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조용한 전파 확산을 막는 것이 우선 과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방역당국은 감염 우려시설을 선정해 선제 검사를 하는 등의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온 이태원의 한 클럽에 임시 폐쇄 공문이 붙었습니다. 지난 8일 이태원 클럽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문제가 됐던 5개 업소 외에 메이드, 핑크 엘리펀트, 피스틸 등의 클럽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 감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클럽 메이드의 경우 일평균 1,500명이 방문하는 대형 클럽. 서울시는 전혀 다른 연결고리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며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클럽 메이드에서 작성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해서 연락을 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지국 접속자 정보 이것도 요청해둔 상태이고. 박 시장은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의 약 36%가 무증상 감염이라며 전문가 논의기구인 선제검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20, 30대 밀집 시설과 감염 시 파급 효과가 우려되는 시설을 선정해 여러 명의 검체를 한 번에 검사하는 풀링 검사 기법을 동원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치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검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이태원 클럽 방문 접촉으로 검사를 받은 사람은 13일 오전 현재 기준 14,121명.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자 역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는 수요가 많은 강남, 서초 등 보건소에 자원봉사 의사 인력을 투입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서울뉴스 김진중입니다. 이제 관심은 다시 확산하는 코로나19 감염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여줬던 것처럼 생활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김대우 기자입니다. 음식점은 직장인 등이 하루 한 번쯤 꼭 찾는 실내 공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쓸 수 없는 만큼 주의하거나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먼저 가급적 탁자 사이 간격을 2m 정도 두고 앉아 밥을 먹고 또 가능한 서로 마주 보지 않아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대화를 자제하고 음식점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 역시 불특정 다수가 자주 방문하는 곳에 해당합니다. 이런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마스크를 쓰는 것 외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물건을 고르거나 계산줄에 서 있는 동안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비치되어 있는 쇼핑카트나 장바구니 등을 쓸 때는 손잡이 등을 소독하는 게 좋습니다. 화장품 견본품을 얼굴이나 입술에 직접 바르는 건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이 밖에 종교활동 시 단체 식사는 자제해야 합니다. 또 책 등은 개인 걸 쓰고 만성질환자나 임신부 등은 종교행사 참석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탈의실과 샤워실 등 공용시설 사용을 피하고 운동기구를 이용한 뒤에는 소독용품 등으로 기구 표면을 닦는 게 좋습니다.
공연장이나 영화관, 박물관 등을 방문할 경우 가급적 온라인으로 입장권을 예매하는 한편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앉거나 이동해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만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 생활 방역 지침, 철저히 지켜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 김대우입니다.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교육당국은 향후 학사 일정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개학을 대비해 총력 대응하는 한편 추가 개학 연기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미추홀구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된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인천에서 학생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육당국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우선 20일로 예정된 고3 개학에 대비해 학교 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마스크라든가 또 열화상 카메라, 손소독제, 그리고 아이들이 등교하면서부터 하교하기까지 어떻게 학교를 방역을 하고 또 유사시에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매뉴얼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도성훈 교육감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의 추가 개학 연기 건의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가 통제 가능한 수준에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이 가장 중요시 돼야 될 것이고 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이렇게 개학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다가도 그렇게 개학 연기를 건의해 볼 생각입니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학원 측에 일주일간 운영 자제 권고를 냈고 학원이 이번만큼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 학원 운영을 꼭 자제해서 학원 측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원에서 학원 강사가 확진이 됐고 그에 따라서 아이들도 지금 확진이 된 걸로 지금 발표가 나서 좀 더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지켜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같이 공유를 했고요. 강력한 휴원 권고를 저희가 회원들한테 전달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이태원을 방문한 교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태원 다녀온 교직원을 조사를 했는데 53명이 다녀왔어요. 그 가운데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교직원이 47명이고 그 47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검사 대상이 아닌 걸로 해서 또한 학원 5,500여 곳의 종사자 12,000여 명을 전수조사해 이태원, 신촌, 노년 등 방문자에 대해선 코로나 검사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이 개학 전까지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지자체엔 학생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방역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는 날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화상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화상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수출기업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 많은 기업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편이 막히고 모든 전시회 등이 취소되면서 신규 개발이나 신규 바이어 발굴이 되지 못함으로써 매출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하는 등 7억 원까지 좀 한도를 좀 높였고요. 그리고 조금 아울러서 좀 시설 자금이나 이런 부분도 30억 원까지 저희가 좀 확대를 좀 했고 각종 마케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로 추가로 저희가 인천시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6개월 유지할 경우 무이자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 탈취 방지와 분쟁 조정을 위한 지식재산권 예산도 건의했습니다. 지식자산의 출원뿐만 아니라 등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길 바라며 서울이나 경기도는 이미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업의 분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부담이 절반인 스마트 팩토리의 경우 추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부담 비용을 낮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능한 한 희망을 하지만 자부담 비용이 많아서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인천시는 코로나19 중소기업 피해 지원 대책으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기존 1,500억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시설 자금 150억, 매출 채권 보험 1,000억 원, 협약 보증도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수출 보증 보험료 규모를 8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전시회나 화상 상담의 지원 확대, 코로나19 유망 상품과 전략 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에 5%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 11일부터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받는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마스크처럼 신청 오부제가 실시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알아둬야 할 사항을 이정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지원금을 카드로 사용하려면 11일부터 온라인으로, 18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천 이음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기를 원하면 18일부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첫 주인 11일부터 15일까지는 마스크 구매와 마찬가지로 요일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에,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등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이틀 뒤 지급 때 사용할 수 있는데 8월 31일까지 쓰지 않은 잔액은 환수됩니다. 지원금 사용처도 일부 제한됩니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주유소, 음식점, 병원과 약국, 학원 등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귀금속업종, 면세점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때 최소 10,000원부터 전액까지 10,000원 단위로 기부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됩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항공업계죠. 인천공항공사도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우려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인천공항공사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나섰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생계비 1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의 어느 지역보다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중구. 공항 이용객 급감으로 영종도 공항 경제권의 위기가 닥친 데다 관광객 또한 크게 줄면서 원도심 지역 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물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중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섰습니다.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17억 4,600만 원을 기부한 겁니다. 공사가 15억 원, 나머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진들이 자진 반납한 급여와 임직원 성금이 포함됐습니다. 저희 공항공사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저희는 어떤 사회적인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최대한 하면서 저희보다 더 어려운 그런 우리 공항 생태계와 또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구 지역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5,778명. 이들은 오는 20일부터 주거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30만 원이 들어있는 개인 명의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중구 지역 인천이음 카드 가맹점에 한해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들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더불어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위로와 용기와 꿈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이 바우처 사업이 우리 중구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주민들도 큰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중구 지역의 외식, 도소매, 서비스, 유통 등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콜라텍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인천 지역 내 콜라텍은 모두 23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는 24일까지 불법 영업을 하는지 특별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를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등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정년퇴직자 고용 연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만 60세 이상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1년 동안 월 30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 7억 원을 지원해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 100명을 일터로 복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월미 바다열차 운행 재개 시기가 6월로 연기됐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발령된 2월 25일 바다열차 운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자 운행 재개를 검토했지만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확산하자 운행 재개 시기를 연기했습니다. 공사는 이태원발 집단 감염 추이를 점검한 뒤 재개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축구 국가대표인 장슬기 선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남동구 홍보대사이기도 한 장슬기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써달라며 마스크 3,000매를 남동구에 기부했습니다. 장슬기는 남동구 출신으로 올해 초 스페인에 진출해 마드리드 CFF 페메니노 소속으로 뛰고 있습니다. 장 선수는 코로나19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스크를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기부하는 마스크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 많이 해주셔서 조금 더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1,100여 세대의 임대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착공합니다. 다만 이 중 95%가 구월동에 몰려 있어 대상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아시아드 선수촌 6단지와 8단지 사이에 자리한 9월 A3 블록. 펜스가 세워지고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곳엔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1,1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3년 1월 입주를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행복주택이라는 그 도체가 무주택 서민이면서 저소득층이면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생. 올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은 총 4곳. 앞서 본 9월 A3 블록은 물론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추진되는 화수와 만수구역에 총 811세대의 행복주택이 들어섭니다. 다만 사업이 특정 구역에 몰려 있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 쉬운 일만 한단 말이에요. 집중해서 한꺼번에 그냥 90% 이상 골병에 모아놓고 꾸미로 몇 군데 이렇게 넣어주고 말이에요. 북광장에만 자꾸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남광장이 이쪽 부분에 슬럼화 된 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한편 올해까지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한 인천 지역 임대주택은 1,739세대에 달합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공항 주변 지역인 중구와 옹진구 등은 항공기 운항으로 소음 피해가 큰데요. 하지만 피해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미흡합니다. 인천시의회가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의회 조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에는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 역할은 주민들의 민원 접수와 피해 상담, 주민지원사업 연계 등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 건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70회 그 법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현실적인 보상이라든가 대응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도 해주고 있지 않는 공백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현재까지 소음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보면서도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 그동안 인천시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것을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그런 대책은 아무것도 갖고 해놓지도 않고 뭐 인천시에 지원하겠다는 당초 약속도 깨고 200억에서 100억을 지원하고 15년 가까이 지방시 감면을 받고 이런 혜택을 온갖 다 누리면서 인천시 해준 건 뭐예요? 시민들한테 해준 게 뭐냐고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네들이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답답해서 그게 안 되니 주민지원센터를 시의 돈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차후에 뭐 받든지 어떻게 하든 이거가 근본적인 원인이 소음 분담금을 받지 않는 거고 공항공사에서 받지 않으면 이제는 정상화됐으니 좀 내놔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조례가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인천시는 그동안 항공기 소음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소음 평가 용역을 진행했다며 향후 인천공항공사와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 협의할 수밖에 없는 그게 사실 저희 힘의 권한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고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지난 6월 마침표를 찍은 줄 알았던 지하도 상가 재임대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5년 뒤에 전 재산을 빼앗기게 된다며 조례폐기나 보상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시의회에서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이현구 기자입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시민이 피켓을 들고 시의회 앞에 섰습니다. 죽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다는 문구가 새겨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 2월 개정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조례. 상위법에 어긋나는 재임대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사용기한은 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전 재산이 5년 뒤에 휴지 조각이 된다고 우려합니다. 남편 퇴직금 탄 거 34년이란 거예요. 그거를 다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우리 보고 2년 동안 이걸 팔고 나가니 누가 저 쓰레기 재산을 사가겠냐고요. 조례를 폐기할 수 없다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런 조례 개정이 잘못되다 보니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신 분이 지금 2분이나 계셔요.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매각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논란은 시의회로 번졌습니다. 다 문 닫고 철시하고 있습니다. 공실이 기본적으로 그 많이 만드는 60개, 70개씩 나와버리고 벌써요. 실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 불안해서 장사 못하겠다. 계약기간 끝나면 모두 그만둘 것이다. 그럼 궁극적으로 말하면 상권이 표시되면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줄 알았던 지하도 상가 상생협의회마저 위원 이탈로 힘이 빠진 상황. 결국 상위법 위배 문제를 해소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가가 비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임차인들을 다 망해서 나갈 때까지 이제 조사 작전을 시킨다는 얘기까지 진전이 돼 있다고요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중앙에서 법 개정 문제라든가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만 남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인천시는 대화로 풀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방식의 사태가 벌어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안했었던 내용을 갖고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마치는 시간기 제안하는 형식입니다. 연말에 행정협의회가. 그 제안 속에서 저희가 법과 조례를 떠난 다른 시기에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검토할 것입니다. 최태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상인들이 원하는 조례 폐기나 현금 보상이 가능하냐는 신은호 의원의 질문에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상생협의회에서 합의점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서구 4월 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죠. 주민들은 이주 대책을 촉구했는데 진척이 없자 정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등 개발 계획을 도시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인데요. 인천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쇳가루 마을로 불리는 서구 4월 마을입니다. 마을 인근 폐기물 처리 업체가 내뿜는 분진 등으로 주민들은 건강 이상을 호소해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주민 건강 영향 조사 결과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주민들은 즉각적인 이주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서구청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4월 마을 주민들과 사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3월에 예정됐던 협약식이 돌연 취소되면서 이주 대책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4월 마을 주민들은 이주 대신 정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주 대책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4월 마을 주거환경 개선 등 개발 계획을 포함시켜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겁니다. 가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여기서 우리만 뚝 떠다내면은 환경이 개선되냐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4월 마을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청원서 낸 이유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마을을 한번 살려봅시다. 우리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서. 현재 4월 마을 일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과 함께 검단 중앙공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주 대책 용역을 추진하려던 인천시는 일단 4월 마을 주민들의 청원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4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영종도 준설도 투기장 앞 갯벌을 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멸종위기 중인 흰발 농개가 서식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환경단체는 매립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갯벌 위로 개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신 몸통 크기의 흰색 집게를 자랑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흰발 농개입니다. 지난 2012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는데 영종 2지구 갯벌에서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인천경제자구역청에 올라온 개발계획 안내도를 보면 이 지역은 모두 매립 예정지로 표시돼 있습니다. 한상 드림아일랜드를 비롯한 준설도 투기장과 중산동 사이 갯벌은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매립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희귀종인 멸종위기종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든 가치를 부여해서 최고의 자연환경을 만들어 관광하려는 이 마당에 그 가치가 인정된 인천이라는 아름다운 이곳을 그냥 마구 훼손하는 일, 누구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발 멈춰주십시오. 매립 목적은 문서로 확인됩니다. 2015년 자료에선 신규 개발자원 발굴로, 2016년 자료에는 토지매각 재원 확보로 명시돼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영종도에 빈 땅이 넘쳐나는데 땅 장사를 위해 매립을 추진한다며 계획 철회를 주문했습니다. 영종도 육지부의 땅은 땅값이 비싸서 영종 경제자구에서 해제하면서 상대적으로 조성원가가 싼 갯벌을 매립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경제청의 입장입니다. 민선 7기 박남주 시장님께서 더 이상의 갯벌 매립 논란을 종식시키고 이 지역을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인천경제청은 항공물류 용지 확보를 위해 매립이 불가피하다며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당초 390만 제곱미터였던 매립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고 갯골을 살려 개발과 환경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협의가 더 필요하다면 매립 완료 시점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지난달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에선 쓰러진 유족이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직원들의 체계적인 대처로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살린 건데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가족공원 화장장 한쪽에서 급박하게 심폐소생술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약 5분이 흐른 뒤 이번엔 자동 심장 충격기로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모친을 배웅하러 왔다가 쓰러진 50대 유족이 이렇게 목숨을 건졌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도와주는 직원들이 이번엔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린 겁니다. 이번에 쓰러지신 분은 이제 미동도 없이 그냥 바로 활력증후 없이 쓰러지셨던 분이셨습니다. 평상시에 사내에서 정기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던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여서 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동료 간의 호흡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담당을 하고 있어서요. 자동 제세동기 위치도 알고 있었고 갔다가 왔더니 마침 박준호 주임님이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다행히 해주셔가지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밑거름이 된 심폐소생술 교육. 마침 소방안전과 응급처치 교육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근본 개정안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비상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침착하고 발빠른 대처로 소중한 목숨을 구한 사람들. 이들의 선행은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가 올 연말에 개통하는 인천 1호선과 서울 7호선 신설역명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송도 연장선 신설역은 송도달빛 축제공원역으로, 성남 연장선은 산곡역으로 정했습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난임 부부에게 최대 120만 원의 한의학 난임 치료를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150명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입니다.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내원이 가능해야 하며 한약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 양방 난임 시술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난임 진단서 등을 지참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 73개 횡단보도에 교통 신호기를 설치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3월부터 전수조사를 벌여 설치 대상지 164곳을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우선 예산 35억 원을 들여 73곳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오는 2022년까지 모두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4일 강화군에서 80대 노인이 경운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4일 오후 1시쯤 강화군 송해면의 한 농로에서 작업을 하던 87세 남성 A씨가 경운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상으로 SK 브로드밴드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